격렬한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경주가 진행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도 편성 자체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만 파업 비법의 맞대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경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경주보다는 중고 배당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회차도 금일도 편성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스컵이 7경주에서 6경주로 한 경주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한 선수 6명은 무조건 결승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경주 중에서 2착권 선수 1명, 득점 높은 1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착 접전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있었던 지정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지정훈련 때 승부욕을 발휘해 나갔었던 선수들 찾아본다면 김재웅, 이영민, 김철민, 허남열, 김영권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재웅, 이형민, 김철민, 허남열, 김영권 선수의 몸 상태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인터벌 훈련 내용을 본다면 강재원, 김기범, 박훈재 전라권 선수들이 뭉쳐서 견주를 이끌고 훈련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재원이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만 아주 빠른 시속감은 아니었습니다. 박훈재가 투입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재원, 박훈재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 좋았었기 때문에 금일은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한윤, 손진철, 김재웅, 충청권 선수들이 연합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한윤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경주를 훈련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재웅이 반바퀴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지웅, 이영민, 김호준, 유선호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이 주드럭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이영민하고 유선우가 반바퀴 젖히기로 결승선을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호준은 마크로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수, 김재영, 김동훈, 이용희, 김범준, 이유진, 김철민, 주여진, 김홍기, 김주환 선수가 긴거리 인터벌 훈련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수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김범준, 주여진은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남열, 김용권, 김정태, 김태훈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허남열이 나름대로 시속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주드럭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김용권이 직선에서 취입승부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김용태, 조준수, 박진우, 이창용, 장태찬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고요. 최원호, 주강일, 김성근, 진성균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자면 김재용, 이영민, 김철민, 허남열, 김영권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재영하고 유선우의 경합이에요. 주여진이 전일 김재영 상대로 재미 본 모습을 보여줬었고 장재웅은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김재영하고 유선우의 신경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영, 주효진, 김홍기는 비파업이죠. 유선우하고 장재웅, 주강일, 김정호는 파업입니다. 4대3으로 싸우는 편성이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김재영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효진과 다시금 협공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재웅의 선행을 유선우가 활용해 나간다면 유선우가 직선 취입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재웅과 유선우 맞대결로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형민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도 봤듯이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형민입니다. 최근 바짝 선전펼쳐 나갔다가 지난 회차부터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형민. 이번 편성도 박종현이 때리면 이형민이 초반 막혀 나간다면 추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종현도 결승 욕심을 내기 위해서 김철민을 뒤에다 붙인다면 이형민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박종현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머리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형민이 오히려 박종현을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뭐 류근이라든지 최성화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민수가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진우, 박훈재, 송현희로 이어지는 파업 선수들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변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김민수가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유진 달고 타이밍 조절에 나간다면 김민수 완승 가능하죠. 이유진과의 동반 입상도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용희가 전일은 활약에 나갈 수 있는 박종현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김용곤도 몸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용곤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용희가 선전 펼쳐 나간다면 김용곤하고 손진철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김용곤이 이용희를 상대로 넘어서게 된다면 장태찬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환윤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비파업이고 나머지 6명은 파업 선수예요. 김환윤 왕따 시킨다면 김환윤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봤듯이 차심 벌리고 기다렸다가 혼자 힘을 썼습니다. 여유있게 완승을 거뒀었죠. 금일도 막혀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환윤 뒷자리 막혀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된다면 김환윤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죠. 강전하고 김종태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동훈이 김원호 다시금 활약에 나간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치범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원호를 김동훈이 끝까지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김동훈과 김치범의 전략적인 타협이고, 김원호가 힘으로 버텨낸다면야 비파업 완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 편에서 김치범, 김기범, 김성근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김동훈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 김성근 대단했습니다.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금일도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 김성근 머리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첫 경주부터 상당히 좀 까다롭죠.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권 진입하면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유선우가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 장중이 고전했습니다. 유선우가 힘을 쓰는 후미권 활약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영이 있고 주유진이 후미권에서 기회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장중 믿다가 유선우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중이 내선 잡고 힘을 쓸 때는 11초 대 중반까지 끊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전일은 타이밍조차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이밍 제대로 잡은다면 한 11초 때 중후반 시속 나오죠. 유선우는 철저하게 홈이 견제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시속이라고 한다면 김정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힘을 썼는데 주유진에게 잡혔어요. 금일만큼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에 나간다면 주유진이 또다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만,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유선우와 장지웅의 협공보다는 김재원과 주유진의 전략적인 타협을 먼저 가져가보고 싶어요.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비파업 완승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주효진이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유선우가 왜 뒷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이 먼저다 말씀드리면서 1번, 2번 차선으로 1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장중이 내선 잡고 힘을 씁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죠. 유선우가 막혀 나갈 것 같은데 김재영하고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선우가 최근 들어서 머리친 경주보다는 2착 진입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전 장중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1초 때 중반만 끊어낸다면야 장중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장중 머리에 유선우죠.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뒤늦게 날라올 수 있는 선수는 주효진이기 때문에 5번하고 3번 정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죽 썼기 때문에 금일 타이밍 잡고 힘을 쓴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2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 정도는 5번하고 2번, 5번하고 3번 정도는 장중 버티기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번 편성 힘과 힘 대결이라고 한다면 비파업 안승 쪽에 물론 복승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을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스급 6경주가 우스급 중에서 좀 가장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영민이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회차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어요. 금요경주 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토요경주, 일요경주 죽을 썼습니다. 전일도 기다리다가 고전했었던 이영민 입장에서는 박종현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현이 때려주고 이영민이 몰고 가게 된다면 한 차례 동반 입장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선 투입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종현도 욕심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김철민이 있기 때문에 박종현이 힘을 쓰고 김철민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1번이 쉽게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차 자신감을 얻었었던 박종현, 지난 회차 자신감이 떨어진 이영민이라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박종현에서 버티기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복승이 안정감 있다. 쉽게 2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가서 주입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에 돈만 있다면 6번이 쉽게 박종현을 상대로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우선하시되 1번이 끌어내가지고 2번을 막해 나간다면 비파업 안승이죠. 2번과 1번 동반 입상은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이죠. 2번하고 1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 2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세히 본다면 김철민하고 박종현 외에는 나머지 다섯 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파업 선수입니다. 최원호가 때려주죠. 이영민이 막혀 나갑니다. 류근이라든지 최성우, 얼마 전에도 최성우가 선행력으로 버텨냈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이영민하고 동반 입상 경험을 가진 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현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영민이 갑니다. 이영민이 가게 된다면 류근이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일 직선에서 열리니까 류근이가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4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간다면 경상권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67하고 64입니다. 67하고 64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67, 64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전개적으로 1번의 역할에 따라서 박정현이 쉽게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이죠. 2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보고 싶은 경주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민수가 객관적인 기량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진 있죠. 정혜권 있습니다. 김재웅이 있어요. 4명의 선수가 비파업 선수고, 박진우를 중심으로 박훈재하고 송현이가 파업 선수입니다. 4대3으로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현이가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고 박훈재가 막혀 나간다면 김민수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반면 김재웅이 때려주고 김민수, 이유진, 정혜곤으로 쓰게 된다면 박진우가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민수가 자력 능력까지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굳이 박진우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이유진을 후미에다 달고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 쪽에 3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송현이 박훈재 활약에 나갈 수 있는 박진우의 저력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 최고 선후배예요. 3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수 입장에서 굳이 박진우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이유진 달고 쏘면 이유진 후미권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파업이죠.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을
주력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에 3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시되 3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송현이도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송현이가 때려주고 박진호, 여기에 박훈재 파업 라인이 먼저 내선 잡는다면 김민수가 고전할 수도 있어요. 7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와서 투입해 나가는 2번과 7번 가능하죠. 2번하고 6번입니다. 박훈재 전일 마크에 만족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 지종 훈련 때는 괜찮았어요. 2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수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와 송현이, 박진우와 박훈재 27하고 26까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 2하고 3, 1,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송현이가 전일 박종현을 활용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면서 김치범까지 견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 박종현만큼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죠. 장인석은 있긴 합니다만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더군다나 김용건 지종을 할 때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전일 예전 같았으면 기다렸어요. 근데 몸이 되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아무래도 이용희도 김용건을 의식한 겨준형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김용건에게 역전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가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이 이 협공 세력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많다기보다는 장인석을 활용해 나가고 손진철을 뒤다 붙인다면 김홍건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이 먼저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 쪽에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굳이 김용건 챙겨주기보다는 2번 입장에서는 3번을 뒤에다 붙이면서 4번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이 긴거리 승부로 버텨내기 어려워요. 2번하고 3번은 13기 동기생이자 81년 동갑내기 친구예요. 2번하고 3번까지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류가고 2, 3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 2번과 6번 쪽에 1번과 6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장인석이 때려줘야 되는데 장인석이 요즘 때리면 선발급 선수들 시속밖에 안 나오죠. 이용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용건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승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장태찬을 달고 전일처럼 기다리지 않고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죠. 6번하고 1번,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라는 점에서 6번과 1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건의 뒷자리는 7번 조준수가 물고 가게 된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6번, 1번하고 6번하고 7번입니다. 6번하고 1번, 6번하고 7번 파업 선수들 묶어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6이라고 6, 7은 과학 전일처럼 김용건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수 있어요. 6, 1, 6, 7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기의 중심은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김한윤이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일은 노골적으로 파업 선수들 견제 나가기 위해서 타정 지점에서 차신을 벌리고 힘을 썼어요. 후미권에 있었던 비파업들이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명의 선수가 비파업이고 김한윤 혼자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입니다. 과연 두 선수 김한윤이 6대1로 싸워서 우승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김한윤 자리 선정도 못하고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한윤 유리한 편성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6대1로 싸워서는 답이 없죠.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한윤이 전일처럼 혼자 달아납니다. 혼자 달아나게 되면은 훈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선수가 강정원이고 있고, 부진만에 나갈 수 있는 김정태, 진성균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4번 김정태 전일은 외선으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받아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김한윤도 인터뷰 보면 연대 세력이 없으면 득점 높은 선수가 타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태가 득점이 가장 높죠. 7번하고 4번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4번 쪽에
7번하고 4번 쪽에 우선하시되 강재원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올 뻔했습니다. 몸 상태 좋았어요. 마크 된다면 쫓아갈 수 있는 선수가 강재원이죠. 끌어내서 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마크에 나가면 안 놓칩니다. 7번과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4번 쪽에 7번과 4번 쪽에 우선 하시되 마크력 좋은 7번과 3번에 배제할 수 없다. 배당판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만 전 4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6대1로 싸워서는 김한윤도 답이 없어요. 김한윤이 고전하게 된다면 5번하고 김한윤이 고전하게 된다면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으로 파업 선수들 묶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한윤 자체가 혼자 달아난다는 점, 쫓아갈 수 있는 마케 나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선수 찾기인데 4번하고 3번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 전일 부진 만에 나갈 수 있는 김정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동훈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김원호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갔어요. 금일도 김원호가 때리고 김동훈이 몰고 가게 된다면 작전 전개상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죽 썼던 김금범이 먼저 힘을 쓰고 김치범, 여기 김성근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오히려 김동훈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호가 때린다면 11초 때 중후반 시속밖에 안 나오죠. 김동훈이 막혀 나갑니다. 김치범, 김기범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원호가 힘으로 버텨내면서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치범이 금일만큼은 김동훈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과 1번 쪽에, 5번하고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다시 한번 김원호가 힘을 쓰고 김동훈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간다면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1번하고 5번 2번입니다. 5번 1번하고 5번 2번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1번 쪽에, 5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여기서 한번 노려봐야 될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4번 김성훈인데, 전일 깜짝 놀랐어요. 혼자 모터를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뒤에 있다가 가장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 나가면서 머리까지 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윤호가 때리면 11초 때 중후반 시속밖에 안 나오죠. 김동훈 막혀 나가고 김치범, 김기범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성근이 또다시 외선에서 직선 차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근 머리가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고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일 같은 시속감만 발휘해 나간다면 이번 편성 또 김성근 머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일하고 4호 경주권, 4일하고 4호 경주권. 물론 전일 반짝 우승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일 같은 자신감, 직선에서 차 나올 때 보면 고개를 들었어요. 페달링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일하고 4호는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5번, 1번이죠. 5번과 2번 차선으로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전일도 창원, 부산에서 160배가 넘는 고배당 적중에 성공했습니다. 잘 준비했으니까 경륜왕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